많이 채워주셨네. 점점 오실 거예요. 네. 너무 진짜 반갑고요. 여러분들 화면으로만 이렇게 만나 뵙다가 또 오프라인으로 만나니까 좀 신선한 것 같아요. 특강은 한 학기에 한 번, 아니 1년에 한 번은 하는 것 같아요. 아니 한 학기에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지난 학기에도 했는데 뭐 다양한 주제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특강은 전문 번역사 취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어떤 의미로 2급 저도 있어요. 2급 이따가 얘기할 건데 이제 1, 2, 3급이 있는데 1급은 사실은 웬만하면 정말 직업 번역가들이 받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따기가 어렵고 이제 2급까지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공부해서 하실 수 있는 거 우리 수업 듣고 하실 수 있는 거는 한 3급까지는 딸 수 있어요.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고 2급은 이제 조금 더 공부를 조금 더 하시고 두 과목만 일단 제가 초급 영어 통번역하고 지금 영어 통번역 연습 두 과목 하고 있거든요. 1학기에는 그죠? 초급 영어 통번역 그 다음에 2학기에는 영어 번역 연습하고 있는데 이 두 과목만 잘 들으시고 나서도 3급은 취득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자격증 정도는 굉장히 갖고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에 써먹을지 모르고 제가 지난 학기에 그쵸 2학기에도 했었구나. 그러니까 한 학기 한 번은 제가 특강을 했던 것 같은데 지난 학기에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우리 그죠? 한국어 자격증 제가 갖고 있다고 그런 얘기 계속 하면서 한국어 하여튼 뭐 자격증이라는 거는 갖고 있으면 나중에 어디든지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 착안하셔서 번역사 있고 없고 뭐 언제 써먹겠어 이런 게 아니라 공부하시고 있는 중에 그죠? 그리고 특히 학교 다니고 계신 중에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전해 보세요.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얘기할 거는 간단하게 소개, 그 다음에 영문 독해 팁 두 가지만 아주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독해가 아니라 독해하고 번역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독해는 진짜 그냥 직독직해 해석인데 해석 팁 두 가지랑 이제 번역 팁을 한 4가지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수업에서 사실은 지금 1학기에 나오고 있는 수업, 2학기에 나오고 있는 수업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수업에서는 조금 건성으로 들을 때가 많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그 다음에 전문 번역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3급, 2급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고 번역사 시험 예시를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문장 정도 내가 해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따 해보세요, 한번. 짧은 단문 문장도 나오거든요. 3급은 단문 문장이 나오는데 그 단문을 내가 이거 뭐 괜찮다 싶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뭐 질문도 좋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인사말 소개. 네, 저는 한양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 한양대학교 박사 2007년에 받았고요. 르네상스 영문학을 전공했어요. 영문학 중에서. 네, 그래서 굉장히 딱 봐도 정말 쓰임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들지만, 네, 잘 쓰고 있습니다. 영문학.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번역, 뭐 요즘은 얼마나 그 영어가 실용적인 거를 굉장히 위주로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장 기본은 제일 고전 문학을 많이 읽었던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쪽을 어쨌든 전공을 했다라는 점과 조금 가면서 또 저에 대한 소개는 계속 이런 거 저런 거 굉장히 능력이 많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로. 중국어도 공부하고 있어요, 요즘. 네, 중국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중국어를 하고 다음에는 베트남어를 공부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근데 베트남어 학원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생각 중인데 앞으로 이런 고민은 이제 저랑 같이 끝날 때 또 말씀을 드릴게 우리가 같이 영어학과에 들어와서 이제 영어 전공자로서 저는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예전에 정말 잘 나갔거든요, 우리 과가. 근데 점점 쪼그라붙고 있잖아요. 영어는 또 웬만한 게 못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과연 이럴 때 우리가 이걸 전공해서 뭘로 써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같이 해보는 시간이
저는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 오프라인의 대학생들한테도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높은 꿈을, 포부를 가지고 이제 우리 과에 들어왔는데 사실은 쓸 게 없고 설 자리가 점점 적어지는 게 사실은 추세입니다, 요즘. 그래, 오죽하면 제가 중국어를 배우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가장 기본은 뭐 중국어를 배우든 베트남어를 배우든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영어를 잘하고 싶다 이런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거를 또 이렇게 다져가면서 뭐 번역사도 따고 토익 시험도 보고 막 하여튼 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져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하여튼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 나중에 끝나고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무 화면이 막 돌아가면서 우리 세종대 전체에 로그인 안 하고 그냥 일반 분들도 볼 수 있게 그렇게 돌린다네요. 딴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조금 할까요, 그래도? 네, 조금 할게요, 그래도. 네, 조금 할게요. 자, 재밌게 하겠습니다. 자, 영문 독해 팁. 독해 팁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독해는 그냥 직독직해. 할 때. 일반인 주어, 그 다음에 비인칭 주어가 있잖아요. 일반인 주어는 보통 we, you, they. 그러니까 일반인 주어죠. 그래서 일반인 주어, we, you, they, 뭐 someone, one, 뭐 이런 거 일반인 주어잖아요. 그래서 일반인 주어하고 비인칭 주어는 it이 있죠, it. 그렇죠, it. 날씨, 시간, 명암, 뭐 이런 걸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그래서 일반인 주어, 비인칭 주어하고 그거랑 문장 속에서 의미 있는 주어 있죠. 의미가 있는 주어라는 거는 문장 내에서 정말 어떤 걸 지칭하는, 그죠? 그 주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혼동해서 안 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혼동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일반인 주어, 비인칭 주어는 절대 영어에서는 해석하지 않는다. 그게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는 작년 겨울에 눈을 많이 가졌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독해를 해버리면, 지금 직독을 해버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반인 주어, 비인칭 주어일 때는 해석을 하지 않는다. 않는다가 기본. 그 다음에 의미가 있을 때는 해석을 한다가 기본.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1번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해석해 보실래요? 대답 되게 많이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막 틀려도 괜찮아요. 내가 그냥 못 들은 척 할게요. 틀렸으면. 그죠? 지난 겨울에 많은 눈이 왔다. 그죠? 네, 지난 겨울에 많은 눈이 왔다. 위를 해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여기서 위는 일반인 주어. 해석을 안 한다. 이게 가장 기본이라니까. 제일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지 마시고 항상 독해할 때 처음에 그냥 우리는부터 가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단문 문장은 읽을 수가 있는데 장문이 되면 우리가 누구지? 나하고 뭐 독자인가? 아니면은 나하고 내 친구인가? 하여튼 이렇게 자기 해석에 자기가 이렇게 걸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일반인 주어일 땐 해석하지 않는다. 두 번째도 그러면 해주실래요? 두 번째 일반인 주어예요? 아니면 특정인 주어예요? 두 번째 문장. We have a large family in my house. 어때요? 일반인 주어, 특정인 주어. We. 두 번째 문장. We. 느낌 약간 오지 않아요? 약간? 뭔 것 같아요? 특정인? 아니,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화, 이러면, 안 돼. 빨리, 네. 아니, 여기는 다 약간 일반인 주어 지금 예시를 지금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드시죠? 여러분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 예.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한다 안 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상하죠.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 일반인 주어는 하지 않는다. 않고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면요. 않고 해석해 보면 우리는 하지 않고 그렇죠. 나의 집에는 가족이 많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아니면 나의 집보다는 우리 집은 가족이 많다.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 집. 그러니까 뭐를 안 한 거냐면요. 위는 지금 해석을 안 한 거고 in my house를 가지고서 주어를 만든 거예요. 그죠? 우리 집에는 가족이 많다. 그죠? 우리 집은 대가족이다. 이 정도의 문장. 그죠? 우리 집은 대가족이다. 우리 집에는 가족이 많다. 이 문장이고 위는 지금 해석을 안 한 거예요. 왜냐면 위는 일반인 주어예요. in my house 가지고 만든 거예요. 지금 문장이. 자, 세 번째 그러면은 세 번째 it은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겠죠, 그렇죠? 다 지금 일반인 주어, 비인칭 주어, 이거 얘기하니까 그럼 몇 시에 이거 뭐라고 해석하죠? 3시야 이거잖아요. 3시야. 뭐 그것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3시야 좋아요, 3시야. 네 번째 이거는요. You should obey your parents. obey는 뭐 복종하다, 뭐 순종하다, 뭐 이런 뜻이고. 자,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야. 그쵸? 네. 근데 이게 일반인이다, 특정입니다? 일반인일 때 해석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너의 부모가 아니, 너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얘기, 포인트는? 예, 예. 그러니까 뭐요? 예. 왜냐면 이걸 지금 안 하자는 지금 제 취지를 알아주시면서. 네. 어떻게, 제 말씀 알겠죠? 예. 어떻게요? 해석은? 예. 그렇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부모님은 뭐 이 세상에 부모님 없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부모님에서 다 나왔으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사람이라면, 아니면은 너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를 안 할 수가 없을 때는, 유나 뭐 위나 이런 걸 안 할 수가 없을 때는 그냥 사람들로 해석하시면 돼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자기 부모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뭐 이 정도? 그죠? 사람이라면. 지금 자꾸 전환을 시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반인이다, 필요 없는 주어다, 해석하지 않는다. 그게 가장 기본이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지금 1, 2, 3, 4번이 네 문장이 다 해석 안 했어요. 다시 첫 문장은 작년에 눈이 많이 왔다. 두 번째 문장은 우리 집은 대가족이다. 세 번째 문장은 셋이야. 네 번째 문장은 부모님께는 항상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그죠? 예,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 이 정도의 말. 네. 그러면 요거랑요,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지금. 일반인 주어, 비인칭 주어는 그러니까 해석을 안 한다예요. 지금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뭐냐면 해석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 문장 속에 의미 있는 대명사 있잖아요. 문장 속에 의미 있는 대명사는 반드시 명사로 환원시켜야 된다. 의미 있는 대명사는. 의미가 없으면 그냥 안 하고, 의미가 없으면 안 한다가 우리 앞에 첫 번째 페이지였고, 의미가 있을 때는 명사로 환원. 자,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he.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he가. 있어. 그러니까 눈치를 일단 있어. 여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어서 그래서 he가 지금 여기서 누구죠? 명사로 환원하면 he는 한 문장인데 그냥 이 안에서 he는 지금 boy로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그죠? 그 소녀는 정직하다. 좋아요, 그죠? 그 소녀는 정직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는 정직한 소년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he는 의미가 있다. 그러면은 걔를 찾아. he는 여기서 boy. 그 소녀는 정직하다. 그 소녀는 정직하다. 정확합니다. 딴 거 뭐 없어요, 그냥. 그 아이는 정직하다. 하면 되겠죠. 그 아이는 정직하다. 이렇게 해야지, 그는이라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명사를 두고, 대명사를 의미가 없는 거면 무조건 안 해. 해석을 안 해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의미가 있을 때는 반드시 명사로 바꾸는 거. 작업이 진짜 제일 중요해요, 제일. 독해. 여러분들 번역사 딸려면 이거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she는 여기서, she.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 she는 뭐예요? 여기서? 의미 있는 she는? 한 줄인데, 한 줄이니까. she는? 랜드레이디죠, 랜드레이디. 하숙집 주인. 하숙집 아주머니. 뭐 정도 할게요. 하숙집 아주머니. 자, 그래서 이걸 해석해보면, 해석이 잘 안 돼. 근데, 랜드레이디. she는 랜드레이디. 그녀는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그녀는이라는 말은 너무 존댓말도 아닌 것이 막 이상하잖아요. 그죠? 하숙집 아주머니는으로 가면 돼요. 하숙집 아주머니는 괜찮은 분이셨다. 이런 뜻이죠. 그죠? 우리가 또 영어에서는 wasn't bad, not bad 이렇게 하면 나쁘지 않아. 막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나쁜 게 not bad 하면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솔로브는 kind of고 하숙집 아주머니는 괜찮은 분이셨다. 이 정도의 뜻입니다. 영어는 굉장히 부정어가 많은데 부정어 또 이중 부정으로 한다든지 부정어에 bad 같은 걸 붙여갖고 부정적인 의미하고 부정어를 붙여가지고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영어는. 그러니까 그거는 긍정으로 그냥 다 봐주시면 돼요. 긍정으로. 그래서 하숙집 아주머니는 괜찮은 분이셨다. 이 정도로 하면. 모두 전환이 어때요? 괜찮아요? 이게 팁. 영문 독해의 팁입니다. 정말 필요 없는 해석은 빼버리고 꼭 필요 있을 때는
다 집어넣는다. 그거 두 가지.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그러면 영문 독해 말고 번역의 팁 4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번역은 진짜 번역에서 꼭 번역의 팁 4가지. 자, 번역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일단 한국어하고 영어의 큰 맥락의 차이를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한국어하고 영어는 정말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너무나 멀고 먼 언어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는 언어잖아요, 사실은. 그 어군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다른 언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말하고는 정말 달라. 다른데 첫 번째 영어는 일단 형식적인 언어다. 형식적인 언어. 한국어는 의미 중심의 언어다. 이거 사실은 앞에 했던 요거 지금 했던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이에요. 형식적인 언어, 의미 중심의 언어. 즉 뭐냐면 영어 문장에서는 형식적이다 보니까 우리 영문법이 훨씬 쉬워요. 국문법보다. 내가 국어 공부를 해봤더니 국어가 예외가 엄청 많더라고, 한국어는. 근데 영어가 훨씬 쉬워요. 일단 3인칭 단수 현재 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단수 복수 뭐 이런 거 딱딱 맞고. 그래서 영어는 굉장히 형식적인 언어입니다. 굉장히 그 법칙도 아주 예외보다는 대부분 다 딱딱 들어맞는. 한국어는 좀 약간 주먹구구식 의미 중심의 언어가 사실은 더 많다. 그걸 일단은 기억을 하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영어 문장에서는 주어가 반드시 나와야 하지만 한국어 문장에서는 주어가 생략 가능.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영어 문장에서는 주어가 반드시 나와야 하니까 하지만 여기 이런 참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영어 문장에서는 주어가 반드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써줬는데 한국어 문장으로 할 때는 얘네들은 다 필요 없었다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의미 없는 주어가 엄청 많은 거죠. 의미 없는 주어. 웬만하면 다 의미 없는 대명사. 그 의미 없는 대명사는 다 무조건 무시. 안 하면 돼, 그냥. 그래서 한국어는 그래서 일반인 주어, 비인칭 주어는 번역에서 생략하거나 생략이 어색하면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 그렇죠? 사람들로 번역하면 돼. 사람이라면 자기 부모에게 누구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그렇죠? 사람들. 아니면 그냥 안 하면 돼. 안 하면. 그래서 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문을 보면 아이고 배고파. 한국어는 아이고 배고파가 되는 문장이잖아요. 아이고 배고파. 근데 꼭 영어로 바꾼다? 그럴 때는 I'm hungry. I가 있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생략하고 우리가 번역하면 더 부드럽겠죠. 그죠? 그 다음에 I have a good time. 이거 뭐예요? 나는 좋은 시간을 갖는다? 정말 재밌었어. 뭐 이 정도 아닐까? 그죠? 정말 좋았어. 재밌었어. 이 정도의 그런 말입니다. 그죠? 시제를 또 그러면은 시제가 과거 시제 아닙니까? 그냥 우리말에서는 그죠? 지금 상태를 나타낼 때 또 쓰니까 정말 재밌었어, 좋았어 정도의 그런 말로 지금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영어에는 정말 꼭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한국어는 꼭 나올 필요가 없다. 재밌었어, 좋았어. 세 번째는 어때요? It's a wonderful dream. 멋진 꿈이네. 뭐 이렇게 멋진 꿈이네. 그죠? 다 안 하면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 안 하면 된다. 그죠? 안 하면 된다. 왜냐? 영어는 형식적인 언어다 보니까 무조건 주어 동사. 영어에서 주어가 생략되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주어가, 명령문일 때 주어 없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거. 그것도 얼마나 정확해, 딱. 그죠? 근데 한국어는 주어가 있다, 없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있다, 없다, 아니면은 문 열어, 이럴 때도 없다가, 아이고, 배고파 할 때도 없기도 하고, 이럴 때, 한국어는, 그죠? 주어가 있다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막 생략이 막 가능한데, 영어는 그렇지 않죠. 영어는 무조건 주어가 없는 경우는, 그죠? 명령문밖에 없다. 명령문 외에는 다 무조건 주어가 있어야 된다. 그죠? 굉장히, 그러니까 정확하게 형식적인 언어다. 한국어는 그냥 의미 중심의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그러면 요 예문 내실래요? Do you want to have a good TOEFL or TOEIC score? 이 문장 어때요? 이거. You. 의미가 있다, 없다? 먼저. 없다. 그럼 뭐예요? 해석해 주시면. 네. 그러니까 뭘 하지 말라고 그랬더라.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계속 빨리 해주세요. 그 다음에 웃고 계신 분들 그러면 김영민 학우님 해주세요. 왜 입 꽉 다물고 계세요? 왜?
네, 그 글로는 장황하게 좀, 네. 나중에 거기서 질문하시면 안 돼요. 네. 네. 어때요? 그냥 토익 토플 점수 잘 받고 싶니? 이런 정도의 뜻이죠. 그죠? 네. 토익 토플 점수 잘 받고 싶니? 그죠? 그것도 뭐 좋은 점수 뭐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좋은 토익 토플 점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점수 잘 받고 싶어?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의미겠죠. 이유는 해석 안 하고. 그럼 이거 해주실래요? Maybe you should start thinking about extensive reading. extensive reading은 다독 많이 읽는 거예요. 책. 어떨까요? You 일반인 특정인. 일반인 또 해주시죠. 그럼 일반인. 일반인. 네, 안녕하세요. 일반인. 왜요? 왜요? 아니, 혼나고 있는 줄 알잖아요. 빨리. 일반인. 다독. 다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정도의 뜻이죠. 그죠? 다독을 생각해 봐야 될 때다. 이 정도의 의미. 그죠? 다독, 어쩌면, should는 뭐뭐 하는 게 낫겠다,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니까, 그죠? 다독을 한번 이제는 고려해 봐야 될 때다. 뭐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정독. 옛날에는, 다독. 그럼 이제 이런 문장이 나오면, 그 앞에는 정독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나 보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정독 말고 이제는 다독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닐까. 다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문제의 의미겠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U는 해석하지 않는다. 자, 1번 지금 잘 기억해 주시면 1번의 영어 문장에서는 이렇게 저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요거 같이 2번 똑같아요. 반대 이번에는. 영어는 형식적인 언어, 한국어는 의미 중심의 언어라는 그 큰 맥락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아까 번역 팁 1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식적인 언어, 그다음에 한국어는 의미 중심의 언어다. 여기서 영어는 또 형식적인 언어, 한국어는 의미 중심의 언어인데 그거의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영어 문단에서는 제일 처음에만 명사를 쓰고 한 번, 그 다음에는 그 이후에는 반드시 대명사로 써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형식적인 거죠. 영어 문장에서는. 한 번 사라의 로라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또 사라의 로라 쓰면 안 돼요. 여기는 영어는 한 문단에서는 제일 첫 번째 한 번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명사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영어 문장은 형식적이라니까. 형식 뚜렷해요. 근데 한국어 문단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자유롭다. 자유롭다라는 건 그냥 사라인 로라가 다 사라인 로라로 바꿔서 보통 많이 얘기하죠. 한국 문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특정인이나 특정한 것을 나타내는 대명사가 나오면 반드시 명사로 바꿔준다. 명사로 바꿔준다. 그죠? 명사로 바꿔준다. 안녕하세요. 네. 명사로 바꿔준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왜 우리말에서는 여러분들 요거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 사라인 로라. 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번 속으로 생각해보세요. 어려운 문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쌍둥이 아이인데 10살밖에 안 됐어요, 지금. 그죠? 예. 되죠? 그 다음에 예쁜 옷 되게 좋아하고 항상 똑같은 옷. same ones도 바꿔야 되죠. 대명사니까. 빨간색은 다 지금 대명사니까 대명사 신경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 엄마가 새 옷을 사주셨잖아요. 그랬더니 the girl도 사라인 로라죠. 다 같은 애들이죠. they, the girl. 그 다음에 사라인 로라가 좀 같은 애들이죠. 예. 자, 첫 문장. 그러면 첫 문장 어떻게 될까요? 첫 문장 같이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번역사 하면 이 문장을 쓰시오. 이거보다 한 3배 정도 긴 거를 몇 분 안에 번역하시오. 이런 게 나와요. 시간. 카운트 딱 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문장씩 돌아가면서 우리 해주세요. 왜? 너무 부끄럽다. 그러니까 빨리 치고 나가는 게 나아. 앞에. 네네. 사라와 로라는 쌍둥이고 10살이다. 아니면은 사라와 로라는 쌍둥이고, 그리고 10살이다. 뭐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합쳐서 그냥. 좀 멋있게. 사라와 로라는 10살 난 쌍둥이다. 정말 번역을 잘하면은요, 영어 문장보다 확 줄어든다니까. 그 칸이. 번역을 잘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통번역 연습에서도 얘기했었고, 연습에서도 초급에서도 제가 얘기 한번 했었어요. 에피소드 같이. 그리고 딴 얘기 되게 많이 하는 거 아시죠? 딴 얘기 하는데, 그 얘기 했었는데, 이제 번역사, 이렇게 따기 전에, 예전에, 대학교 때도 막 아르바이트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번역이 많이 들어와요. 영문과니까. 그럼 막 음대, 미대 막 이런 데서 이제 막 그 번역을 해달라고 이렇게 막 들어오면, 이제, 뭐, 돈 얼마 주실 거예요, 예전에. 돈 얼마 주실 건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네, 영어로 장당 10,000원 드릴게요. 영어로 장당 10,000원이었거든요, 그때. 영한 번역이. 그 다음에, 한영은 40,000원이었고. 영어로 장당 10,000원 드릴게요. 그러면, 괜찮네. 받아, 일단. 20장, 뭐 이렇게 하면 200,000원. 이렇게 해서 옛날에 용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어로 장당 10,000원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 그러면, 아주, 똑똑하네, 이 아저씨. 막 이러면서. 똑똑하네. 왜냐면 한국어로 되면 반으로 쫙 줄어버리거든요, 내용이. 번역을 잘하면.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 사라, 로라는 쌍둥이고, 그리고 그들은 10살이다. 이렇게 하면 물론 거의 똑같아지지만, 그게 아니라 사라와 로라는 10살랑 쌍둥이다. 이렇게 하면 확 줄어들잖아요, 내용이. 그러면은 이제, 한국어 장당 10,000원이요. 이렇게 하면, 진짜, 뭐야. 막 이러면서 약간 그랬던. 예, 그런 기억이 이제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줄어야 돼. 줄어야 되는 게 맞고요. 웬만하면 다 줄이세요. 사라로라는 10살랑 쌍둥이다. 그 다음에 해주세요. 그 다음에. 네. 네, 좋아. 그쵸?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돋보였던 점은 쌍둥이들은, 그죠? 쌍둥이들은 이렇게 가야 되지. 그들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영어는 형식적인 언어여서 한번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그냥 대명사를 맞춰주는 습관이 있을 뿐이지, 우린 그 습관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는, 그는, 이런 말은 이제 앞으로 없어요, 번역에서는. 반드시 다 명사로 바꿔야 돼요. 그들은, 그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 아예 안 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쌍둥이들은, 아니면 사라와 로라는 또 해도 돼요. 그죠? 쌍둥이들은, 그죠? 예쁜 옷을 좋아하고 언제나 같은 옷만 입는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same ones도 close니까. 그죠? 아니면 또 더 줄여갖고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더 줄여갖고. 예.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네. 원래 딱 번역을 하면 딱 하면, 이제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맨날 드는데, 똑같아. 남들하고 쓰면. 네. 어쨌든 예쁜 옷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거 또 줄여가지고 어떨까요? 아니, 근데 예쁜 옷 좋아한다는 안 하고요? 그렇다고 너무 줄이고 싶어가지고 막 빼면 안 돼요. 빼면. 네. 지금 손 들으셨는데? 명품을 좋아하는, 예, 의미를 왜곡하지 말아주시고. 네, 의미가, 이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좀, 유려한 문장을 쓰려고 하다 보면은 의미가 또 달라진다니까요, 잘못하면. 예, 쌍둥이들은 10살인데, 10살 눈높이 맞춰서. 같은 예쁜 옷을 입고 다닌다. 그것도 조금 아다르고 어다른 것 같죠? 그러니까 예쁜 옷 좋아하고, 똑같은 옷 입는 거 좋아하고, 이건데. 예쁜 옷을 좋아해서 같은 옷을 항상 입는다? 그것도 조금 내용이 다르죠. 예쁜 옷을 좋아해서 같은 옷을 입기를 원한다. 네, 같은 옷을 입기를 원한다. 네, 예쁜 옷이 빠졌어요. 그쵸? 또, 너무 좋은데요, 지금? 네. 똑같이, 쌍둥이들은 똑같이 예쁜 옷을 좋아하며 입고 다닌다. 아니, 너무 달라지면 안 됩니다. 내용은 건드리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장을 조금 이제 축소해서 쓰는 거 어쨌든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 문장 할까요? 그러면 세 번째 문장 여기. 세 번째 문장. 괜찮은데, 세 번째 문장. 네, 도전. 우리 도전인, 이번에, 여기, 번역사 도전 특강인데.
오, 끝까지. 네. 매우? 누가? 아까는 엄마가 왜냐면 주어였으니까 달로 가야 되죠. 네, 매우 행복했다. 매우 좋았다. 하면 되죠. 그죠? 좋아요. 그죠? 여기서 잘하는 거는 쌍둥이들의 엄마. 아니면은 쌍둥이 엄마께서. 아니면 근데 사실은 더 좋은 거는 그냥 안 하면 돼요. 사실은. 소유격, 대표적인 소유격은 또 없애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미를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소유격이 나오면, 그러니까 쌍둥이 엄마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지, 굳이 그거를 글에다가 녹여서 쓰면 오히려 더 어색해져요. 그래서 그냥, 지난주에 엄마가 예쁜 옷을 사주시겠다고 하자, 너무 좋아했다. 쌍둥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엄마가 예쁜 옷을 사주시겠다고 하자, 너무 좋아했다는 쌍둥이가 당연히 좋아했겠죠. 그러니까 문장이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by 댐도 뭐, 이렇게, 여기서 지금, pretty close인데, 그걸 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금, their 생략, them 생략입니다. 그죠? 지난주에 또 결정하다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decide to를. 그래서, 지난주에 엄마가 예쁜 옷을 사주시겠다고 하자. 그 다음에 또, and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항상 그리고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말고, and가 벗으로 될 때도 있어요, 되게. 그죠? 의미가. 그러나도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문맥에 따라서 그냥 무시하시고, 접속사는 그냥 문맥으로 쭉 가야 돼요. 예쁜 옷을 사주시겠다고 하자, 너무 좋아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또 행복하다, happy 하면 무조건 또 우리는 행복을 찾는데, 약간, 아이가 행복해 하는 건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그죠? 그냥 아이가 너무 좋아했다. 이 정도가 더, 맞죠. 그러니까, 연령대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고려를 해서. 좋습니다. 그죠? 사라, 로라는 10살 난 쌍둥이들이다. 그죠? 항상 예쁜 옷을 좋아하고, 같은 옷을 입고 다닌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엄마가 새 옷을 사주시겠다고 하자, 정말 좋아했다. 이 정도. 그러면은 한 2줄 안에 끝나는 것 같아요. 한국말로 하면. 네. 짧게. 신기하죠? 네, 네. 그래서, 요렇게. 지금 이제 1번, 2번 같이 하고 있습니다. 1번, 영어는 형식적인, 이걸 먼저 제일 기억해야 돼요. 영어는 형식적인 언어니까 정말 쓸데없는 소유격, 대명사가 엄청 많구나.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어는 의미 중심 언어니까 의미만 통하면 되는구나. 의미만 통하면 되니까 엄청 다 줄여버리자. 이 생각만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의 첫 번째가 뭐냐면 주어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주어는 정말 웬만하면 다 생략이다. 두 번째, 또 제일 처음에만 한번 명사를 쓰고 그 다음부터는 대명사를 쓰는데 그러니까 넌 대명사는 무조건 생략할 테야. 아니면 대명사는 다 명사로 바꿔서 얘기해야지. 이거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만약에 반대로 우리 엄마라는 글짓기, 그것도 한번 에피소드 얘기했는데 우리 엄마라는 글짓기를 딱 썼어요. 그러면 한 단락에 한국어 같은 경우는 우리 엄마는 57세이시다. 이렇게 많이 썼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57세이시다. 그녀는 충남 보은 출신이고 그녀는 어디서 자랐으며 그녀가 좋아하는 이렇게 씁니까 우리는? 그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말에서는 반대로 우리 엄마는 한번 나오잖아요. 우리 엄마는 57세이십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음식은 뭐고 엄마는 어디서 자라셨고 엄마는 이제 뭐가 좋다고 하십니다. 엄마의 꿈은 뭡니다. 우리말은 반대로 엄마 10번 나와도 돼. 한 단락에서. 근데 아니면 안 쓰든지. 그런데 어느 날 뭐 그러셨어요.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생략하고 안 해도 되는데 반대로 영어를 쓸 때는 영어는 다 그렇죠? 대명사로 바꿔야 된다. 아시죠? 세 번째 하겠습니다. 영어는 개인주의적인 표현이 많은 반면에 한국어는 공동체적인 표현이 많다. 그러니까 영어는 뭐 우리 원래 개인주의, 그죠? 네, 유럽 뭐 아니면 또 서양 쪽이 다 개인주의적인 어떤 표현이 많고 한국어는 어쨌든 공동체적인 표현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문장이에요, 사실은. 아까 했을 때 나는 우리 집에 큰 가족이 있다 이렇게 안 했죠. 아이는 해석을 안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이는 해석을 안 하면서 뭘 했냐면 in my house를 가지고 주어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의 집은 근데 나의 집은 대가족이다 하면 어색하다는 거죠. 나 대신에는
그죠? 우리를 항상 공동체적인 언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말고요. 아까 했던 문장. 그러니까, 아까 요 문장이었거든요. 두 번째 문장 와서. We have a large family in my house 하면, 우리 집은 대가족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we가 그러면은 특정인? 우리 가족만 얘기했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요걸 번역한 게 아니라, in my house를 가지고 번역을 했을 때, my를, 우리말은 그냥 우리라고 하잖아요. my는. Oh my son 하면 아이고 우리 아들 이렇게 해야지. 그죠? 아이고 내 아들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요즘은 좀 그렇게도 말을 하더라고요. 약간 근데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 정서에서는 아이고 우리 아들 뭐 우리 딸 이렇게 하지. 내 딸 이렇게 안 하잖아요. 사실은 내 딸 금사월. 네. 아니 조금 원래는 우리 정서로는 우리가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in my house에서 우리로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여기서도 I는 해석 안 하고 그냥 우리 집은 대가족이다 하면 되겠죠. 우리 집은 대가족이다. 두 번째 M은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I have three brothers. 아들이 셋이다. 그러면은 내 아들이 셋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아이는 17살. 네, 약간 오해의 소지를 낳잖아요. 그죠? 삼형제다? 나는 없네, 그러면.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그죠. 우리는 사형제다. 이렇게 써야 된다니까. 그죠. 우리는 사형제다. 아이가 우리로 가야 되고, 공동체적인 언어. 아이가 우리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나 포함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3명의 오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어쨌든. 나는 3명의 오빠를 가지고. 아니면 나는 오빠가 셋이다? 또 괜찮아. 나는 오빠가 셋이다. 해도 괜찮겠죠? 근데 어쨌든 아까 공동체적인 언어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금 잘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형제는 뭐 사형제다. 우리는 사형제다. 뭐 이렇게 하면 이 공동체적인 언어에 포커스를 맞춘 거죠. 그죠? 네. 괜찮죠? 개인주의적인 언어, 공동체적인 표현이 많다.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영어는 명사, 사물 중심으로 마지막이에요 지금 번역 팁. 영어는 명사와 사물 중심으로 표현하고 한국어는 동사와 사람 중심. 그러니까 아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한국어는 의미 중심의 언어니까 의미 중심의 언어라는 거는 한마디로 주어나 뭐 이런 거보다는 의미 중심의 언어는 아이고 배고파. 그러면 배고파에 출정을 맞춘 거니까 서술어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말은. 주어는 그냥 생략이 되면서 주어는 필요 없고 뒤쪽이 중요해. 뒤쪽이. 그죠? 서술어가 중요한데 영어는 명사, 사물 중심이니까 주어가 중요하죠. 주어, 형식적인 주어.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약간 연결이 되어 있는 말이에요, 지금. 그죠? 영어는 형식적인 언어, 주어, 동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앞부분이 중요해요. 영어는 앞부분. 근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한국말은 뒷부분이 중요하죠. 서술어 쪽이 중요하죠.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가야 된다. 영어는 he isn't 이렇게 해서 부정어가 앞에 팍 나와버리잖아요. 먼저 he isn't 이렇게 부정어가 나오는데 우리말은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맨 마지막에 안아가 뒤에 가니까 확 내용이 확 뒤집혀 버리잖아요.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한국말은 뒷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 너를 정말로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버리면은 사실은 부정어가 뒤에. 하지만 영어는 앞부분만 잘 들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 제가 듣기 특강도 했었거든요. 영어 듣기 특강 할 때도 거기에 제일 포커스가 뭐냐면 영어는 앞부분만 잘 들으면 된다. 앞에 주어 동사 부분만 의문문 듣기 할 때 의문문 동사 주어로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앞부분만 잘 들으면 돼요. 영어는. 그게 훨씬 쉽다니까 한국말 듣기보다요. 한국말은 근데 다 듣다가 맨 마지막에 헐 뭐 이렇게 말이 뒤집히니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명사와 사물 중심으로 표현하고 한국어는 동사와 사람 중심으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영어에 물주구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주구문은 사물을 주어로 하는 구문. 물주구문. 사물을 주어로 하는 구문을 한국어의 인주구문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구문으로 바꾸어서 번역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한다. 이런 거예요, 지금. 요거. 두 번째, 세 번째 예문 한번 봐주실래요? 두 번째, 세 번째 예문이 한마디로 영어는 이런 식으로 써요. 그죠? 영어는 인주구문이 많아요. 지금 위에서 명사와 사물 중심으로 쓰고 영어는 물주구문이 많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포구가 나로 하여금 밖에 나가는 걸 막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게 이제 직독직인데, 그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인주구문으로 항상. 그 다음에 사물이 주어로 나오는
경우 사물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사물을 그 방법입니다. 방법. 인주구문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의 물주구문을 물주죠. 그의 미소가 언제나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그죠? 그의 미소가 나를 언제나 행복하게 만든다. 영어의 인주구문을 한국말로 바꿀 때 한국말은 인주구문으로 바꾸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해주세요. 사물이 주어로 나오는 경우 사물을 원인 이유로 바꾸고 그 다음에 문장 속에서 사람을 찾아서 주어로 번역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럼 할 수 있겠죠? 나는 이것도 나는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해주세요. 이거 두 번째 문장 해주세요. 나는 그쵸? 나는 지난밤 폭우 때문에 나갈 수 없었다. 원인 이유로 가면 돼요. 원인 이유. 그 방법이라니까요. 그렇죠? 나는 지난밤 폭우 때문에 나갈 수 없었다. 그래서 번역할 때 사람 위주로 자꾸 하는 거를 한국말은 사람 위주로 번역하는 연습. 이것도 해주세요. 그죠? 나는 언제나 그의 미소만 보면 행복하다. 아니면 뭐 나는 그 사람이 웃어주어서 정말 좋다. 해도 되죠. 나는 그 사람이 웃어줄 때마다 좋다. 해도 되고. 그죠? 나는 항상 어쨌든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써 있을 때 그죠? 이제 나는 항상 그 사람이 웃어줘서 정말 좋다. 웃어줘서 좋다도 웃어줘서도 원인 이유잖아요. 웃어주기 때문에 좋다라는 얘기니까 행복하다 자꾸 하지 마시고 행복하다. 그죠? 그의 미소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아니고 나는 그 사람이 항상 웃어줘서 좋다. 웃어줄 때마다 너무 좋다. 이 정도의 그런 의미. 그죠? 네, 그 다음에 폭우 때문에 못 나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영어, 이제 우리가 어쨌든 영한 번역 2급, 3급에 이제 도전을 하시고 조금 이제 더 되면은 한영으로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4배가 돼요. 번역비가. 한영이 어렵겠죠. 한마디로 영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한영 번역을 또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최종 궁극적인 목표로 이제 거기에 이제 도달하면 정말 좋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한번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쓴다니까요. 그 사람 수영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말은 그 사람 수영 잘해예요. 그 사람 정말 수영 잘해. 정말 잘해.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정말 잘해. 그렇게 해서 만약에 he swims very well. 의미는 통하죠.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해주면 돈을 다음에 의뢰가 안 들어와. 약간 영어식 표현이 아니라 콩글리시는 아니에요. 콩글리시 아니고 맞는 문장인데 영어식 표현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어는 명사와 사물 중심으로 맨 첫째 줄에 명사와 사물 중심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정말 수영 잘해. 이렇게 쓰면 he's a good swimmer 이렇게 써야지 영어식 표현 이라는 게 그죠? 네. 그래서 만약에 아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비 때문에 못 나갔다. 항상 우리가 이제 그 회화할 때 나는 어젯밤에 못 나갔다. 뭐 I couldn't go out 그다음에 because of the heavy rain 이렇게 쓰잖아요. 그건 이제 그렇다고 해갖고 뭐 의미가 안 통하는 건 아니고 의미가 안 통하는 건 아닌데 사실은 영어식 표현으로 쓰려면 이렇게 쓰는 게 맞다니까. 영어식 표현. 약간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번 더 넘어가야 될 산인데 우리는 이제 계속 우리식대로 쓰니까 because of 뭐가 엄청 나오죠. 막 말할 때마다 맨날 because of죠. 뭐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영어식 표현은 이런 표현이다. 그 다음에 he swims very well도 괜찮지만 he's a good swimmer. 그걸 딱 기억해 놓으세요. he's a good swimmer 하면 그럼 또 이거를 해석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는 잘하는 수영선수다. 이렇게 한다니까. 잘하는 수영선수? 엄청 어색하잖아요. 그는 잘하는 수영선수다 그러면 외국인이 만약에 그는 잘하는 수영선수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수영 잘한다는 얘기구나. 속으로 이제 다시 트랜슬레이트이 다시 되죠. 머릿속에. 그 남자 수영 잘한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 He swims very well 하면 아마 그쪽에서 he's a good swimmer 이렇게 아마 들을걸요. 의미는 통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번역을 뭐 전문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조금 감청의 요소가 없지 않아 있겠다는. 어때요? 재미지 않습니까? 새로운 어떤 신세계를 아니 진짜 재밌어요. 그런데 이거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의미가 딱 나올 때 어떤 기발하게 발상을 좀 달리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게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뭐지? 끝났는데.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번역사 3급하고 그러면 4급, 2급 얘기를 먼저 좀 약간 쉬는 시간 같이 여러분들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그죠? 3급. 일단
사실은 저기 뭐예요. 다 사단법인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사단법인 중에서도 여기가 이제 좀 제일 많이 인정하고, 제일 크고, 그죠? 이제 국가에서 뭐 저기 인정은 해주지만, 어쨌든 국가고시 같이 돼 있지는 않다고요, 사실은. 번역가 시험이. 그런데 어쨌든 그 사단법인 중에서 문화관광부 산하의 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가 있습니다. 번역가협회 번역 능력 인정 시험이 사실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뭐 우리 대학교 이때 철되면 3월, 7월, 11월 있는데 그 전에 막 2월달 뭐 1월달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이제 시험 보라고. 그리고 뭐 매년 이제 보는 사람들도 뭐 그냥 정말 홍대에서 주변에 한번 봤고, 지난번에 또 광운대에서 봤는데 뭐 하여튼 거의 뭐 천몇 명 이상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반이 뭐 수십 개예요, 아이가. 그래서 이제 같이 시험을 봅니다. 3월, 7월, 11월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지금은 영어만 하지만 뭐 다른 언어들도 엄청 많아요. 다른 언어들도 같이. 그래서 제일 많이 조금 인정하는 그런 아마 번역 협회인 것 같아요. 3급을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3급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얘기한 제 수업에, 그죠? 초급 영어 번역이나 초급 통번역 연습 한 2과목 정도만 수강을 하고 그냥 해도 따실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70점 이상이니까. 응시료. 그 다음에 글로벌 기업 및 정부 직무상 필요한 문서 번역 능력 시험으로, 그죠? 상식과 실용 지식 이해 정도. 그 다음에 외국어 문장의 이해. 그 다음에 타 언어로서 문장 전환 기술 등을 평가하고 기본적인 번역 테크닉 소지 여부를 파악한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약간의 테크닉과 타 언어에 대한 어떤 이해 이 정도만 있으면 붙는다는 소리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약간 들면서, 약간 원래 이렇게 도전 정신을 가지려면 이렇게 약간 시험을 우습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 정도, 그거 테크닉 정도 있고, 그 다음에 타 언어에 대한 이해 충분하지. 내 영어과니까 이 정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네. 1교시 70분 50점 만점. 다 주관식. 그 다음에 단문 5문장인데, 단문은 요 정도 길이. 조금 이따가 나올 거거든요. 요 정도 단문. 단문 5문장. 그 다음에 장문 1문단이 있습니다. 장문은 좀 길게. 단문 1문단. 그래서 50점 만점. 예,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70분. 그러니까 하나에 5점짜리랑 그 다음에 25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교시는 70분. 역시 마찬가지로 50점 만점인데 장문 3문장이 나오면서 거기에 2개를 선택해서 읽어본 다음에 선택해서 번역하시는 거예요. 70점 이상 통과, 절대평가. 여기에 또 하나 단서가 있는 게 토익 몇 점이더라? 토익 900인가? 800인가? 하면 10점 가산점이 있어요. 네, 10점 가산점. 토익 시험.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또 점수 있으면 800점인 것 같아요. 800점이면은 이제 약간 또 가산점이 있으니까 통과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3급은 어쨌든 2과목 정도 들으면 여러분들 충분히 보실 수 있고, 2급이 조금 이제 더 다음인데, 2급도 같이 시행 똑같이 합니다. 값이 10,000원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언어적인 특성 및 학문과 기술 등 분야별 전문성을 검증하는 시험으로, 네. 그 다음에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을 두루 갖추고 원문 이해력이 우수하며 번역 전문가로서 발전할 수 있는 능력 소지 여부를 평가함.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약간 분야별 전문성을 검증하는 시험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처음에 1교시는 똑같아요. 1교시는 장문 2문단을 그냥 다 하기. 장문 2문단. 다 2개 나오는데, 근데 이제 2교시는 요 중에서 하나 선택이에요. 자기가. 인문과 사회과 과학기술, 경제, 경영 분야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그거에 맞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저는 인문과학을 선택했는데, 그죠? 이제 약간 경제 경영 뭐 이런 거 해도 조금 경쟁률이 조금 적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좀 쉽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이제 웬만하면 다 인문과학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경제 경영 분야 중 택일. 장문 3문단씩 역시 2문단 선택. 이런 시험입니다. 80점 이상 통과. 근데 이제 3급이 있으면 5점 가산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도전해 볼 만한, 80점이 조금 어려운 점수죠. 약간. 80점이, 아까는 70점이니까 3급은 정말 좀 무난한 것 같고, 약간 2급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80점 이상. 어쨌든 절대평가니까, 뭐 사람이 막 딱 가보면은 1000명도 더 온 것 같아. 막,
떨어졌다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 그냥 절대평가니까 다 붙을 수도 있는 거니까. 예. 뭐 이렇게 하시면 딱 나중에 이렇게 번역사 그 자격증이 집으로 딱 옵니다. 약간 졸업장 같은 거 있잖아요. 대학교 졸업장 같이 생겨가지고 딱 피면은 뭐 영어로 쫙 서티피케이트 나오고 여기는 뭐 무슨 자격증 해가지고 탁 나오는 멋있다 뭐 이러면서 네, 뿌듯합니다. 네. 아니 우리 영어과니까 한번 도전해볼 만 하잖아요. 그죠? 네, 나와서 그러니까 다른 과들은 뭐 여러 가지 자격증도 많고 뭐 여러 가지 할 게 많은데 우리는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제가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수업 시간 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무역영어 자격증이 있어요. 무역영어도 3급, 2급, 1급. 아마 회사 조금 다니시고 그러신 분들은 훨씬 유리할 거고요. 조금 아니까 뭐 발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이제 영어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다행인 게 객관식 시험이에요. 객관식. 객관식에 뭐 70점 만점, 80점 만점. 3급은 70점. 이렇게 하는데 무역영어 자격증도 있으면 나중에 취업이라든가 이제 그죠? 우리 관광 가이드 자격증. 관광 가이드, 관광 통역 가이드도 생각보다 쉬워요. 나 진짜 다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토익, 토플 시험, 아니, 토익 시험, 만약에 그런 시험류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토익 시험 다음에 이제 토익 스피킹 시험을 여러분들이 보통 보잖아요. 그럼 이제 토익 스피킹 시험의 레벨 뭐 5, 6 정도 이렇게 맞으면 통역사는 장난. 예. 토익, 그 레벨 5, 6이 토익으로 말하면 한 7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해서 토익 스피킹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관광 통역사 자격증. 관광 통역사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지금 사단법인밖에 없습니다. 이게 국가 자격증으로 딱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있으면 앞으로 60년 사는데 60년 동안 일해야 되는데 사는 거는 한 80년 살 거고 앞으로 60년 동안 일해야 되는데 설마 이 자격증이 필요 없을까? 정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때 되면 우리 지금 한국어 외국인들한테 한국어 가르치는 것도 다 우리 원어민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누구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렇지 않거든요. 한국어학 전공자만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리 외국인들이 엄청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우리 한국 사람이고 우리가 원어민이니까 뭐 가이드 하고 싶다. 안 돼요. 가이드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니까 나중에는. 그래서 그 통역사 자격증도 그냥 간단 문장이고 맨 마지막에 이제 제일 중요한 그 왜 있잖아요. 만약에 제주도 뭐 이렇게 하면 제주도에 대해서 한 10개 정도 있어요. 예상 문제가 10개. 근데 제주도에 대해서 한 3분 동안 얘기해 보세요.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거 좀 열심히 연습해 갖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럼 경주에 대해서 3분 동안 얘기해 보세요. 맨 마지막. 그러니까 앞에 시험은 사실 쉽고 뒷부분에 혼자 한 3분에서 5분 정도 얘기하는 게 거기서 이제 관건인데 이제 그거는 충분히 여러 가지 이제 자료와 암기와 뭐 이런 것들 좀 준비해서 가시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영어과. 화이팅! 자, 그러면 우리 시험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시험이 나올 때 우리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요게 지금 나왔던 문제예요. 1번, 여러분들. 요런 단문이 5문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5문장이. 네.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What will be done if we do but try? Nobody knows what we can do till he has tried. And few try their best till they have been forced to do it. 정말 단문이기 때문에 진짜 간단한 문장인 줄 알았더니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 do but try 이렇게 나오는데 꼭 다 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 한다면 그러나 해본다면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진짜. 그냥 의미를 가지고 확 줄여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자, 어때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일단 if we 할 때 we는 일반인 특정인.
실전에 약하시다니. 이론을 다 하고 이건 진짜 실전인데, 위는 일반인 특정인. 일반인이죠, 일반인. 그냥 안 하면 되죠. 그죠? 이거, 첫 문장! 도전. 네. 시도만? 근데 되게 의미가 만약에 시도만 해보면 많은 것을 못한다? 할 수 있다? 시도만 해보면. 예, 아니, 조금 다시 크게 해주세요. 네. 시도. 시도만 한다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오케이. 괜찮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잘하셨어요. do but try를 갖다가 뭐 그거 뭐 하고 뭐 행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한번 해보기만 하면, 그죠? 시도만 해보면, 그죠? 한번 해보면 많은 걸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그것도 뭐 will be done 해서 많은 것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의미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죠? 시도해보면 사실은 많은 걸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한번 해보기만 하면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때요? 그죠? 예. 해보기 전까지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 원래 우리가 지금 이제 not until 구문이잖아요. nobody의 not이 있고 부정어 until. 그래서 뭐뭐 할 때까지는 뭐뭐 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조금 말이 길죠. 그죠? 예, 뭐뭐 해보고 나서야 안다. 뭐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죠. 그죠? 그러나, 그러니까 해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도 계속 그러면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nobody 앞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문장이 그냥 딸콩딸콩 문장이 하나하나가 다 끊어진 문장이 아니라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연결이 사실은 돼 있어요. 한 통이. 이게 말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점수를 잘 받으시려면, 그죠? 접속사를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도만 해보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도? 하지만 해보기 전까지는 자기 능력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죠. 또 nobody라는 건 여기서 또 일반이 주어니까 그냥 안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람들로 해도 돼요. 그죠? 시도해보기 전까지 자기 능력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정도에. 그죠? 뿐만 아니라 and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세미콜론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세미콜론 and가 나오는데 and도 같이 연결해서. 뿐만 아니라 막판에 몰릴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없다. 이런 문장이죠. 사실은. few라는 거는 not의 의미고요. 부정어 not의 의미고 few는 지금 부정문입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be forced to는 어쩔 수 없이 뭐뭐하다 막 끝까지 강요에 의해서 어떻게 될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좀 말을 바꿔갖고 정말 최종 막판에 몰릴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또 없다. 이런 정도의 의미. 그래서 접속사를 갖다가 막 집어넣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few 같은 거 부정어를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중간에 문장이 연결이 돼서 갈 수 있느냐.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지금 이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도를 해보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다. 하지만, 그죠? 아무도
해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걸 아는 사람은 없다. 뿐만 아니라 막판에 몰릴 때까지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뭐 이 정도의 그런 의미죠. 해보면 사실은 막상 해보면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뭐 할 생각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정말 그 끝에 몰리기 전까지는 할 마음을 갖지도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 두 번째 예문 한번 봐주실래요? 두 번째 예문. be designed to 하면은 뭐뭐 할 의도이다 뭐 이렇게 원래는 직역이 되죠. 정치적인 용어? 이렇게 되는 거죠. make A, B입니다. make A, B의 구문을 또 알고 있어야 돼요. make A, lies가 A고요. B는 truthful. 거짓말을 진실로. 그죠? make A를 B로 만들다. 또 하나, murder respectable. 살인을 respectable하게. 그죠? 굉장히 뭐 미화시켜서. 그죠? 존중하게. 뭐 이렇게. 그래서 조금 어렵나요, 여러분들? be designed to가요. 여기 이렇게 be designed to가 나오고 make A, B예요. 아이고. A, B. 그죠? 그러니까 직역으로 하면 일단 직역으로 머릿속에 하면 정치적인 언어는 그죠? 거짓말을 진실로 만들고 살인을 존중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데 의도를 둔 언어다. 이런 얘기죠. 뿐만 아니라 be designed to가 여기 또 걸려요. 뿐만 아니라 그죠? 그 다음에 give an appearance of solidity 하면 solidity는 어떤 굳건함 이런 얘기는 강건함 그죠? 그래서 어떤 강건함이라는 외모를 주기 위해서 강건함의 외모 어디예요? pure wind라는 거는 사실은 순수한 바람이잖아요. 순수한 바람 순수한 바람의 굳건한 외모를 주기 위한 게 정치적인 언어다. 이런 직역인데 이렇게 썼다가는 떨어지겠죠. 한마디로 정치 언어라는 건,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직역을 한 다음에 생각해 보시면, 정치 언어라는 게 뭔가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죠? 예, 실체도 없는데, 실체 없는 것에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 쓰는 영어가 정치 언어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정치 언어란, 정치적 언어, 정치에 쓰이는 언어는, 그죠? 거짓말도 진실처럼 꾸밀 수 있고 말을 바꾸는 거죠. 거짓말도 진실처럼 꾸밀 수 있고 살인도 굉장히 그죠? 이게 뭐 살인도 미화할 수 있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언어다. 뿐만 아니라 그죠? 전혀 그죠? 실체가 없는 것에도 어떤 실체를 줄 수 있는 사실은 굉장히 뜬 소문 같은 것도 말을 뱉음으로써 기자들이 씀으로써 그게 굉장히 정말 이슈화되고 사실화되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pure wind라는 거는 순수한 바람이 아니라 사실은 있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도 아니면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만약에 우리가 형성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appearance of solidity라는 거는 이제 굳건한 외모라는 거는 그죠? 실체 없는 말들 그죠? 아니면은 뭐 실체가 없는 것들도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쓰이는 언어가 정치 언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를 잡으면서 의미가 들어온 다음에는 내용은 바꾸면서 가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도 해볼게요. 비평가란. 일단 독해력이 또 좀 돼야 된다는 게 아까 여기 한 것처럼 이제 few가 not의 의미다 이런 걸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ot until 구문을 모르면 그죠? 뭐뭐 하고 나서야 뭐뭐 하다 언제까지는 하지 않다 이런 구문을 모르면 안 되고 여기서도 지금 be designed to 수어도 알아야 되고 make A, B, A를 B로 만들다라는 그 구문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독해력이 있는 데서 거기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는 또 비평가란 어떤 사람이다. 비평가란 is he가 지금 크리틱이죠. 크리틱 다시 받는 거죠. 대명. 비평가란 어떤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비평가란 can translate into another manner or new material. 그죠? 비평가란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또 아니면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소재라고 나오는데 new material이라고 나오는데 그죠? 다른 방식으로 혹은 새로운 소재로 이렇게 변환하는 사람을 비평가라고 한다.
직역하고 있어요, 비평가는. 그렇죠? 새로운 소재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게, 이 translate의 원래 목적어가 여기죠. His impression of beautiful things.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the critic is he who can translate 다음에 his impression of beautiful things가 중간에 들어가고, into 뭘로. 이런 문장이에요. translate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A를 B로 번역하다. 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평가란 한마디로 아름다운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보다 새롭게 아니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만드는, 변환시키는 사람을 비평가라 한다. 뭐 이런 얘기죠, 지금. translate A into B. 그래서 이 A가 여기가 원래 그 impression of beautiful things가 translate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장인데 도치구문을 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정도. 네. 그래서 비평가란 그래서 자신이 그 생각하기에 아름다운 것을 보다 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another manner, a new material 하면은 또 다른 방식 그리고 새로운 소재 이렇게 하면 이상해요.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걸 왜 우리가 비평가라는 건 정말 다른 사람 비평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도 써주는 거 다 크리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비평가라고 하지 어떻게 보면 비평가라고 안 하고 여기서는 사실은 논평가라고 해도 되고, 네, 그죠? 이렇게 그렇게 쓰면 되겠죠. 논평가라는 건 이제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런 뜻이고요. 4번 넘어가 주실래요? 4번 talent 재능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가 by no means never의 뜻이죠. never rare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talent 또 그 다음에 nor is even genius 이렇게 나와요. genius는 천재도 또한 그렇다 이렇게 나오네요. 천재도 또한 그렇다. 그러니까 첫 문장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재능은 절대로 드물지 않다 이런 말이죠. never니까 never rare, 그죠? 세상에서. 그 다음에 재능은 절대로 드물지 않다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천재도 그렇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정말 많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정말 많고 심지어 천재도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죠? 이거를 심지어 천재 또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자꾸 부정어로 하지 말고 부정어는 다 긍정적으로 의미가 세상에 정말 드물지 않다라는 건 뭐냐, 정말 많다라는 말이구나. 그 다음에 천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재능 있는 사람 세상에 많고 뿐만 아니라 천재도 세상에 많다. 하지만 과연 천재성, 재능이 믿을만한가? 천재는 어떻고? 천재는 또한 믿을만한가 이거죠. can the genius라고 나왔지만 요거 우리가 be trusted가 can be trusted죠, 그죠? 그래서 또 도치돼 있고요. can the genius be trusted 이거죠, 그죠? 그래서 재능 있는 사람 과연 믿을만한가? 천재는 과연 믿을만한가? 이런 얘기죠. 나름 unless가 또 나오네요. 언제까지 unless 그죠? if는 아시잖아요. 뭐뭐 할 때까지는 아니다. 한마디로 진실함이 기본이 될 때까지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진실함. 그 다음에 또 다시 다른 말로 여긴 진정성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정성이 있어야만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는 천재도 많고 재능 있는 사람도 정말 많다고 하지만 많은데 과연 믿을만 하냐. 진정성만 있으면 믿을 수 있다. 진정성이 있어야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재능 있는 사람 세상에 정말 많다. 천재도 심지어 정말 많다. 하지만 과연 이 모든 사람들을 믿을 수 있을까? 진정성이 있다면 충분히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의미입니다. 좀 생략도 많고 도치도 많고 그래서 짧지만 생각보다 어렵죠. 저희 시험 어렵다고 중간고사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반성 좀 해주세요. 네, 이런 문제 진짜 안 냈잖아요. 중간고사 이렇지 않아. 중간고사 정말 무슨 말씀이세요? 중간고사 진짜 이런 거 안 했어요. 정말 독해를 한 다음에 충분히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했다니까요. 네. 그 다음에 요런 문장이 나오는데 요런 게 2개
중에 뭐 3개 중에 2개 고르기 아니면은 이거 하나 다 전체 하기 이런 게 나옵니다. 빨리 한번 볼게요. 네, 요것도. 네. 그래서 철학. 이것도 그냥 한번 보시면, 자. It is philosophy, not science, that teaches us the difference between right and wrong and directs us to the good that befit our nature.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it 같은 거 대표적인 X입니다. 그죠? 할 필요 없어요. 철학이다,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가죠. 철학이다, 과학이 아니다. 뭐가 철학이다, 과학이 아니다. 제가 일단 먼저 직역으로 해볼게요. 그렇죠? 철학이다, 과학이 아니다. that부터 문장 끝까지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teach A, B예요. us는 당연히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직역으로 하면은 우리가 teach A, B, teach us, 그 다음에 the difference. 그러니까 우리에게 차이점을 가르치는 것은 철학이다, 과학이 아니다. 이런 문장이죠. 근데 차이점인데 뭐 선악 사이의 차이점. 선과 악 사이에, 그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구나. 옳고 그름 사이의 차이점을 가르치는 거는 과학이 아니라 철학이다. 그리고 또 teaches하고 똑같이 direct us죠. direct us니까 direct도 인도하다라는 뜻이죠. 예,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 것, 좋은 것, 그죠? 근데 좋은 것인데 the good이라고 나오고 good that our nature니까, 그러니까 befit our nature니까 우리 본성에 맞는 뭐 이런 얘기죠. 본성에 맞는 그런 여기 선함으로 인도하는 것도. 자, 사실 그래서 두 문장을 두 줄을 한번 보면 사람을 가르치고, 그렇죠? 사람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고 사람으로 하면 되겠어요. us를 우리를 이렇게 할 줄 말고. 근데 생략할 수 없으면은 사람들이라는 말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죠?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게, 그죠?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본성에 맞는 선함으로, 그죠? 본성에 맞게 선하게 인도하는 건 과학이 아니라 철학이다. 이런 문장이죠. 과학이 아니라 철학이다. 그 다음에요. just as 나오죠. just as 구문이 나오는데 so, 그 다음에 셋째 줄에 so가 나오잖아요. 뭐뭐와 똑같이 뭐뭐도 그렇다. 이런 얘기죠. just as so 구문이에요. just as so. Just as the productive utility science derived from its accurate description of the way the things behave, so the moral utility of the philosophy derives from the profound understanding of the ultimate realities that underlie the phenomena which science studies. 자, 그래서 just as so 해서 문장이고요. derive from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지금. derive from. 아이고. 뭐지? 네, derive from이 나오는데 derive from은 기인하다, 어디에서 나오다, 유래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아이고, 난 왜 이래. 안 건드리겠습니다. 네, derive from. 그래서 just as, 뭐뭐와 똑같이 이런 얘기죠. 네, just as에서 productive utility science. 그래서 어떤 생산적인 어떤 그죠? 과학의 어떤 생산성, 과학의 어떤 생산 가치. 그죠? 과학의 생산 가치가, accurate description of the way. 그죠? 정확한 어떤 묘사잖아요. 정확한 묘사. 그죠? 그 방식인데, the way인데, the way는 뭐냐면, 여러 사물이 행동하는, 여러 사물이 움직이는. 그죠? 그래서, 한 거랑 똑같이, moral utility of philosophy. moral utility of philosophy니까 어떤 철학의 어떤 도덕성. 그죠? 철학의 어떤 도덕적인 유용성도 어디로부터 기인한다. 심원한 이해, profound understanding. 그죠? 심원한 이해인데, 이 심원한 이해는 궁극적인 어떤 현재, reality, 궁극적인 현실에 있는, 그 이해로부터 기인한다. 궁극적인 현재 나오고요. ultimate reality는 어디 있냐? that underlie the phenomena. 현상 밑에 존재하는. 현상은 또 뭐냐? 현상 다음에 현상 또 설명하죠? which science studies. 과학에서 연구하는 현상. 이런 문장입니다, 지금. 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첫 문장부터 다시 한번 보면요.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구분하게 하는, 네, 그죠? 네,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구분하게 하는 건, 옳고 그름을 구분하게 하고, 그리고 본성에 맞는 어떤 선함을 추구하게 하는 건 과학이 아니라, 그죠? 철학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과학의 어떤 그 생산적인 유용성이, 그죠? 사물이 행동하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사물의 어떤 정확한 묘사에서 비롯되듯이, 그죠? 그 다음에 철학의 어떤 도덕성도, 도덕적 유용성도, 도덕성도 과학에서 연구하는 실제를 잘 이해하는, profound understanding 하면 뭐 심원한 이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다.
말 풀어서.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profound understanding 이렇게 보통 쓰지만 영어는 계속 명사 위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말은 계속 풀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심원한 이해 이렇게 가지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 이렇게 직역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잘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죠? 예. 잘 충분히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장이요. 세 번째 문장은 each kind of knowledge answers questions that the other cannot answer. And that is why the each is useful in different way. 그래서 이 각각의 지식이라는 건 지금 science and philosophy를 얘기하죠. 그래서 각각의 지식은, the other가 하나는 science 아니면은 philosophy잖아요. 그죠? 각각의 지식은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데, 즉, 한쪽에서 대답 못 해주는 거를. 그죠? 예, 한쪽에서 대답 못 해주는 거를. 그래서, that is why. 그래서 그 각각의 지식이 둘 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둘 다 유용하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서로 이제 결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둘 다 유용하다는 그런 얘기. 그래서, each kind of knowledge도 그냥 각각의 지식이라고 하지 말고, 과학과 철학은, 이렇게 풀어서 하면 더 좋아요. 그죠? 그래서 과학과 철학은 그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 질문에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로 그냥 가면 되죠.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죠? 과학과 철학은 서로 답변해주지 못하는 거를 서로 보완적으로 대답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의 의미가 있으며 유용하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유용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원문은 보지 않고 있어요. 그죠? 번역을 우리가 보는 사람들은 원문은 보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갖다가 말을 바꿔갖고 그냥 가면 돼.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러니까 각각의 지식은 이렇게 나오면 갑자기 어떤 지식이지?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앞에 each kind of knowledge라는 것도 그 앞에 그래서 정도 이렇게 넣어서 그죠? 그래서 철학과 지식은 사실 서로를 보완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방법은 다르지만 굉장히 둘 다 유용하다. 이렇게 풀어서 갈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그 다음에, in uppermost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in my judgment, it is philosophy, not science, which should be uppermost in any culture or civilization, simply because the questions it can answer are more important for human.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정도가 또 들어가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는, 필자의 생각이 들어가고, in my judgment.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는 철학이지 과학이 아니다. 뭐가요? which should be 이렇게 나오죠. 최상의 것. uppermost는 이제 최상이고요. 어떤 문화나 문명에 있어서 최상의 것은 철학이지 과학이 아닌 것이 그 이유가 왜냐하면 질문 it can answer가 앞에 있는 질문, 그렇죠?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질문 자체가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이 정도 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잡혀야 돼요. 왜냐면 첫째 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철학이지 과학이 아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direct가 나왔잖아요. 두 번째 줄에. 그죠? 예, 그 다음에 서남 쪽으로 이렇게 인도해주는 게 철학이라고 그랬어요. 인도해주는 거. 그래서 그 인도라는 말이 여기서 지금 다시 나오는 거죠. 결국 그 질문 뭐예요? 사람들에게 그러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봤을 때는 철학이지 과학이 아니다. 사실 어떤 문명이나 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최상의 것은 철학이지 과학이 아니다. 그 이유는, 그죠? 질문 자체가, 그죠? 대답해 줄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게 한마디로 요게 아까 direct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답해 줄 수 있는 질문 자체가 사실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럼 대답해 줄 수 있는 질문이 요 줄이 지금 철학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대답해 줄 수 있는 질문이. 그게 아니라 과학은 현상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의 현상. 현상이 아니라 다이렉트 해줄 수 있는 게 철학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해 줄 수 있는 질문이 사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은 철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철학이 최상의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대답해 줄 수 있는 질문. 그러면서 certainly, 마지막 문장. certainly, it should be clear that the more science we possess, the more we need philosophy. Because the more power we have, the more we need direction. 다시 한번 디렉션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과학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과학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more 구문인데 또 같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건 직역. 과학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철학이 더 필요하다. 즉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철학이 꼭 있어야 하며, 그 다음에 그 이유는 과학의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런 얘기죠. 과학의 힘이, 여기서 또 power we have라는 거는 사이언스를 얘기하는 거니까. 과학의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디렉션이 필요하고, 디렉션은 철학이죠. 지금 첫째 줄부터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게 디렉션이 있어야 되는데 디렉션을 제시하는 거는 철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의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또 그 방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다시 마지막 문장 다시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철학이 더 필요하며, 그 다음에 또 과학의 힘을 그죠?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분명한 그죠? 그 방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철학을 중요시하게 하는 내용이다라는 거를 이제 한번 쫙 읽으면서 이해를 한 다음에 철학이 중요한 이유는 둘째 줄에 있는 directors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지금 그죠? 질문,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중요하다라는 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철학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철학을 꼭 가져야 되는 이유는 방향성을 가지고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방향성이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탁 한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구나. 조금 더 강하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필자가 철학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 이렇게 막 세상이 막 발전해가지고 막 나가고 있지만 사실은 철학이 없이 과학만 발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그거를 갖다가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엔 보다 더 강력한 필체로 써도 괜찮아요. 이거보다. 그러지 않고 그냥 약간 냉하게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다 읽고 나면 그래서 과학이 좋다는 건지 철학이 좋다는 건 이렇게 되거든요, 글이. 또 중간엔 그랬잖아요. 철학도 과학도 different way로 중요하다라고는 했기 때문에 그럼 두 가지가 다 좋다는 말인가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철학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도 이렇게 힘있게 문장을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번역.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방법은 알겠는데 저희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는 정말 공감하고요. 수업 들으시면서 또 이제 계속 이게 공부하시면서도 너무 그 중고등학교 때 그 직독직해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셔서 자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발상을 좀 전환시켜서, 특히 번역 팁 4가지 있잖아요. 그거 한번 잘 읽어보시면서 한국어하고 영어가 정말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그 맥락을 좀 잘 이해하면서 가면 이렇게 어색한 그런 문장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번역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여러분들.